예,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시인과 독자의 만남 제40회 시야놀자. 오늘은 초대 시인 나태주 선생님, 홍진기 선생님 모셨는데 가장 먼저 첫 순서로 홍진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선 홍진기 선생님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인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2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 보면은 홍진기 선생님은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셨고요. 32년 동안 교육부에 관준하셨습니다. 동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1979년 현대문화자유시 추천 만료, 1980년 시조문화시도 추천 만료, 1993년 문예사도의 소설도 발행하셨습니다. 소설로는 파수꾼 초입 푸른 눈빛 외에 여러 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많은 자리를 맡으셨거든요. 창원문인협회장, 경남시도시협회장, 한국불교문인협회, 경남지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경남시정문학상, 성파시정문학상, 노산시정문학상 등을 또 운영을 맡고 계시고, 성파시정문학상, 경남예술인상, 경남도 문화상, 그리고 시인들이 뽑은 시상들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진기 스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셔서 저 마이크 주시고요.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목이 가가라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선생님 많이 앉아 계시는데 주눅이 들었거든요. 좀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만 그럭그럭 준다고 다 먹었더니 세월이 좀 많이 가버렸습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는 선생님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자꾸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꺼리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자꾸 온다고. 그래서 잘 외출을 잘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사무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제로 봐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자리가 없을 거다인가 싶고 그게 어쩌면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나는데 아직까지 한 15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욕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어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15년 남았다 보니까 다시는 저하고 갑인데 15년 이거 금방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따 그것도 어지간히 살고 싶은가 봐. 나는 15년이 많아서 지금 이거 우짜근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저는 벌써 소천강을 건너서 여러 번 건너갔을 때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자리도 또 갖게 되고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는 글을 쓴다고 하면 쓴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논리적인 글을 제가 모릅니다. 학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학문을 할 때는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저는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즉흥적인 감정적인 그런 글을 씁니다. 시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한 토막 탁 잘라서 그냥 가슴에 호소하는 글이고 논리적인 말이 못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급술은 언어도 잘 쓸 줄도 모릅니다. 조금 천박하다 싶어도 아이고 늙은이 막 그렇겠지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어졌죠? 나이 많으면 말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 아주 제가 얕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어려움을 할 줄은 모릅니다. 편안한 것이면 그야말로 시야놀자로 제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시야놀자이니까 일단 시를 하나 저희들이 읽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표시 8편, 근장시 6편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선생님이 시를 하나 먼저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작품이 있으시면 하나 시작을 할까요? 네, 이거 그럼 23조 닭구름 선생님 육성으로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죄스럽네요. 부끄럽고 닭구름 들립니까 저 뒤에?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이 대기를 칼질하는 닭구름 부상에 던지는 육탄이다.
꿈같은 안식을 핥으며 오는 새벽의 피 묻은 입술에 맞서는 처절하도록 매운 항변이다. 비수의 칼날이나 날쌘 창날같이 두려운 긴 목.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부터 네, 선생님 닭구름을 언제 쓰셨는지 쓰신 계기를 예. 한번 여쭤볼까요? 다구름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긴데 어느 책에 제가 발표를 하는데 이게 제법 몇십 장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안 되는 거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제가 왜 제일 앞에 했나 그 뒤에는 전부 시조입니다. 네. 전부 시조인데 유일하게 다구름만 자유시입니다. 이게 제가 현대문학의 초의 추천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애정이 제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다구름에 대해서. 제가 저 직장에 있을 때에 시를 쓰기 위해서 저 백기가 아니네. 낙도 희망을 해가지고 낙도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혹시 저처럼 시를 공부하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뭘 알 것 같아도 인생은 겪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한산도로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 저 더 먼데 욕지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한산도로 갔느냐? 제가 평생에 마신 술이 양으로 치면은 도랑무통에 몇 도랑무통 될 겁니다. 밥은 안 먹어도 술은 꼭꼭 챙겨 먹었는데 그래 요즘은 이제 고만 뭐라 그래. 누가 하느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커피도 마시지 마라. 오늘도 원장님 안 계신 건데 마시긴 했는데 술도 마시지 마라. 녹차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박성김인데 다 입혔어요. 그 여러 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밥만 끊으면 다 끊었네. 근데 원장님 얼척없는 거 보고 씹어 웃더라고. 지금 이제 밥은 겨우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시를 쓰러 갔습니다. 제가 술을 근데 그때 우리는 그때 그 시대에 빨꾼이라 그랬는데 술 먹는 사람들 어디 빨아제낀다고 빨꾼이라고 그랬는데 이 빨꾼들이 집에 가면은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데리러 옵니다. 그래 한번 안 갔더니 우리가 올라갈까 하더라고. 그 집으로 그 하숙집에 가 하숙도 아니다 그때는 그쪽 망하는 방을 하나 어디인데 올라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갈까 막했어. 그러니까 그걸 피해갔어요. 그래서 한산도로 간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너무 빨아들이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많이 나면 절대 그걸 하지 마시고. 나 우리 후학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늘 그럽니다. 젊을 때 건강 챙기라. 건강할 때 건강 챙기라.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12시까지 배를 딱 붙이고 기숙사가 아니네 그때는 그게 그냥 직장에 가면 그냥 주는 그 방 아니니까 돈 안 받고 관사가 사택이가 그런 방을 하나 주는데 그게 내 선배 한 분이 또 와가 밑에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방에 그 이제 둘이 이제 호랩이 둘이가 이제 딱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목표를 제가 12시까지 공부하고 4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딱 제가 정해서. 그래 놓고는 테니스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라켓을 다 잃어버리고 일치고 막 손 씻고 제가 라켓을 한 8개 부산에 빌리십니다. 그런데 저 주제에 무슨 테니스 치기로 해도 제가 그 직장 테니스 대회 우승 트로피도 있습니다. 집에. 우리 할매가 딴에 필리핀기라. 그런데 우리 하나군에 겨우 손가놨는데 어디 본 게 먼지가 보이는데 자랑 삼아 딱 앞에 제 책장 위에 책꽂이 위에 얹어놨습니다. 테니스 마산여고에 있을 때는 배드민턴
주로 해꼽한 거, 가벼운 거 아니십니까? 네. 그런 걸 저 잘 쳤어요. 근데 육상 달리기를 하려고 한 게 내보다 빠른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포기해비고. 테니스 bonum하고, 배드민턴하고, 요걸 이제 또 내려서 하서. 그런데 그건 딱 마치고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옛날에 뭐, 불요래 탁 돌리면 오는 거 아니십니까? 백열등 전구. 소개트. 소개트. 네. 탁 돌리면 네. 오는 게. 네. 그거를, 그건 뭐라고. 그깁니다, 그만. 그래가지고 그놈을 불러 딱 하면은 이 양반은 테니스 치고 이제 놀다가 한잔하고 자는데 나는 4시 딱 하거든. 이 어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참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안 자도 자는 것이 있었다니 미안할까 싶어서 그냥 제가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옆집에 집이 칸이 방 하나씩 딱딱 열어져 있는데 그 사택에 옆에 방에 그 어느 친구가 우리 직원인데 닭을 키웠어요. 네. 암탉 2마리인가 있고 잔닭이 1마리 있더라고. 그래 키웠는데 요 닭이 딱 그 시간 되면 우는 기라 또 그게 새벽 닭이거든요. 해를 치면서 우는 닭이라. 그래 그날 딱 눈을 뜨는데 다부림이 나더라고. 닭소리가 이야 저기 내하고 비슷한 시시가 우체직이 딱 요 시간에 우노. 네. 그래서 그걸 이 시의 소재로 잡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다구름. 그때 쓴 다구름이다. 어? 네, 그때 쓴 시가 다구름이다. 예, 네. 껍데기 다구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썼는데 대기를 다구름이 쫙 조용한데 그 10월에 조용한데 달기 새벽 달기 해를 치고 네. 오니까 네. 그것도 좀 괜찮더라고 듣기가. 네. 그래서 다구름 해가지고 대기를 칼질하는 다구름이라고 그랬어. 그 소리가 칼을 뽑는 것처럼 쫙 나가더라고. 네. 장딱 우는 소리 들어봤죠? 네. 이 시골에서 좀 많이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구름을 쓴 거예요. 그 대기를 칼질하는 다구름이라. 그렇게 부상에 던지는 육상에 던지는 날이 새면은 이게 네. 닭이 오면 날이 새거든. 네. 날이 새면은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나가야 돼. 일터에 나가야 안 됩니까? 일하는 분들도 일터에 나가야 돼. 직장에 나가면 다 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가 차는 기라. 이거를 딱 이게 다구름을 하면 던지면은 직장에 나가야 되는 기라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6톤이다 그랬어. 바로 몸으로 던지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화 했다고 제 딴에는 썼는데 네. 그래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건 뭐 보시면 나뉘기고 제일 끝은 거는 두려운 기인목 해놨는데 네. 닭이 울 때 목을 쭉 뽑는다고 해서 일부러 시각적 이미지를 위해서 네. 이게 기인목하고 글자로 이렇게 느린 겁니다. 네. 근데 왜 이걸 제가 이제 썼느냐 하면은 이 작품을 초에 추천을 딱 받고 나니까 천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웃음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성질이 들어갔고 애들 많이 뚜렷했거든. 아이들 조금 잘못하면 막 시험이 죽이고 막 빵은 잘 안 되니까. 학교 학생들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네. 그래가지고 막 종아를 막 꼬장kä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뚜렷했는데 제일 미안한 거는 여학생들 성적 떨어지면 종아리 때리는데 그때 그 스카트, 본색 스카트를 쫙 입고 있는데 얘들이 그걸 맞고 나한테는 멍이 들어가지고 새파랗게 해요. 근데 막 가방을 뒤로 내려가 들고 다니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잡담인데 이 다구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간이 이거 하면 다른 걸 거의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있구나. 아니 또 말이 또 죄송합니다. 많아지네. 제가 무례하게 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50분 시간에 그럼 한 60분 하지 뭐. 60분 할까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요 다구름을 만드는 긴데 네. 이때에 추천을 해준 선생님이 이인석 선생님이라고 그 한국문예립의 부의사장을 한 어른인데 요게 내가 뭐라고 이게 내가 잊어버렸다. 근데 애들이 이것도 초에 추천 받고 나서는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걱정을 안 했어요. 내가 웃음이 실실 나온 게는 뭐 집가 실실 미친놈처럼 웃고 다니겠네. 아들이 뭐 잘못해도 때릴 생각도 없고 내가 기분이 좋은 게 뭘 풀 일도 없고 애들이 좋아했는데 그때 그 추천사를 이거 제가 이걸 써가지고
오늘 입하고 할기라고 이제 초로 잡아왔습니다. 헛소리 할까 싶어서. 네. 요때 이런 말을 해놨다. 심사평의 첫 줄에 홍진기 씨의 다구름 외를 읽다가 눈이 번쩍 떠졌다. 평범한 일상 용어들이 비범한 시어로 번뜩이며 비유와 은유가 예리한 비수처럼 파고든다. 아주 굉장히 잘 쓰셨겠죠. 그래서 이래서 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시절 네. 한 40년 전에 40년 더 됐나 40년 더 됐나 그 시절을 지금 회상하는 입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 사회자님이 네. 잔소리 길다 해서 제가 좀 눈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말씀 길게 이런 자리에 앉으면 듣기 힘든데 저희들이 시간이 한정적인데요. 시가 모두 8편, 6편, 14편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두 편 하다가 저희들 끝마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렸고요. 길면은 이야기 해주셔서 준비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어제 하기 전에 홍진경 씨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말씀은 너무 다르셔가지고 제가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재밌는 말도 말은 모르는 좋습니다. 얘기도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지도 선생님, 홍진기 쌤 두 분 데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런 시간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시를 쓴 시인 앞에서 우리가 시를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방청객 때 시를 한 편 골라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혹시 홍진기 쌤 이 시를 꼭 한번 읽고 한번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시를 한 편 골라서 누가 낭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기 있게 먼저 손 드신 분 아니신가요? 혹시나 그럼 제가 써서 뭐 이렇게 지목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강수찬 스님 바로 앞에 계시죠? 혹시 홍진기 쌤 시 중에서 이 시를 한번 읽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는 시 한 편 골라주시겠습니까? 직접 선생님 낭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6조. 26조 가을 낙서 고르셨어요? 네. 앉아서 낭독해. 네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낙수 등 뒤에서 오늘은 가을이 익나 보다. 동공을 아른대던 청잡빛 한년 같은 사랑에 밀어도 떠난 기미썰이 시린 날에 남바다 물금 넘는 한 사내를 바라본다. 영토를 잃어버린 알승 같은 사내를 하루가 장강을 거두는 우정한 저녁 나절. 네, 감사합니다. 답답스럽게 부탁해 줄 때도 홍진기 스님이 시를 보는 걸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잡고 이게 라이브 생방송으로 용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법 쓰시는 건 굉장히 정갈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정갈한 단어 시어 속에서 제가 읽기에는 자기 성찰적인 시가 참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성찰적인 시 안에 또 뭐랄까 이거 회환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이런 시를 쓸 때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내가 모르는 것만 골랐습니다. 어째 내 모르는 줄 거리 용케 알고 내가 묻는 거. 고맙습니다. 네. 시간 되면 꼭 식사는 하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를 하든지. 네, 콜하겠습니다. 이 가을 낙서란 말은 일을 마치고 나면은 네. 그 뒷이야기 그게 뒷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쓴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됩니다. 네. 오래는 안 되는데
이 가을 낙서를 생각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니까 뭐 그보다 더 오래됐겠네요. 그냥 그 시대인데 어느 우리 동과의 여학생이 시를 쓴다 그러면서 메모 조그마한 공책을 가지고 왔더라. 공책을 가지고 써서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요 벌써 시 쓴다고 우리는 한창 빤다고 바빠 있는데 이 시 쓰고 이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뭐 이런데 내가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 네. 그런데 그 뒤에 나는 이거는 야 가을 낙서라 했는데 나는 뭐라고 쓰겠노?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오후에 낙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름 하나 시도 나도 시제를 하나 붙인 게 정오의 번뇌에 이랬다 붙였어요. 제가 좀 있어 보인다. 거창하게 말이지.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꼬라지 무슨 말하고 정오의 번뇌 이랬다 해서 그 시를 썼는데 그는 들어가서 못 내놓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없는 거로 하고 여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야 이걸 갖다 이 친구가 오후에 낙서 이렇게 왔더라고. 오후에 낙서 한다는 오전에 낙서 그것도 대단하고 이래서 가을 낙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은 추억을 먹고 산다더니 세월이 가니까 그 시절이 그리운 거라 이제 그 촐랑촐랑 다니면서 말이지 막걸리도 먹고 놀러다니던 그때가 참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내 내가 그러면 이제 좀 늦었지만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 추억을 살려서 한번 시를 한 편 쓰자. 그러다 보니 어렁저렁 하다 보니 이제 나도 이제 가을이 됐고 지금은 이제 겨울도 중반이 넘어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가을이 됐고 해서 가을 낙서라고 하고 그때 그 친구는 오후에 낙서인가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가을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래 했는데 거기 동기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사회자님 지적한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시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시인 고유한 서정시, 우리 민족 시가 민족 문학이 또는 민족 문화가 우리 세계에 내놓을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이다, 그제? 네, 체육, 네. 씨름도 아니십니까? 우리 네, 훌륭한 네, 우리 네. 전통 씨름도 있죠. 또 이거 뭡니까? 네, 판소리? 창도 판소리 다 있는 거라 가만히 쳐보니까 다 있더라고. 그런데 문학은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참 즐겨 읽고 외워샀던 가상문학도 있거든. 네. 또 그 좋은데 가상문학이 조선시대 후기하면 그건 져버렸어요. 그래서 맥이 끊어져 빈지라. 그나마 시조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민족 문학이다. 그래서 저는 시조를 자유시로 등단해가지고 시집도 두 냈는데 네. 시조 쓰는 친구들이 오늘 여기 몇 분 보이시는데 네. 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참 내가 어디 가서 글도 그런 걸 썼는데 친구 따라 시조 따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문인협회 시군과에 있다가 국제팬클럽 시군과에 있다가 자꾸 바꾸라고 돼. 시조로 바꾸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문협회 시조로 바꾸고 국제팬은 바깥는 그건 잘 모르겠고 현대 시인협회는 또 그냥 놔뒀어요. 시인으로 내한테 뭐 책자라도 오는 거는 현대 시인협회에서 오는 거. 현대 시인협회는 시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낙서가 시조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 우리 민족문학 하나. 시조 쓰는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빨고 다니던 친구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좀 열심히 먹고 다녔는데 그 친구 따라 막 강남강기라 그래 시조가 되고 지금은 이제 자유시를 쓰는 선생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자식은 제 자식이 예쁘다 안 봅니까? 그런데 시조를 읽다가 시를 읽으면은 또 남의 집에 손님 떼가 간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
오늘은 나태주 선생님 시집을 제가 읽었는데, 서정시가 이렇게 돼가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쓰게 돼서 이 가을 낙서인데, 그 이제 지적한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를 쓰다 보니까 고유한 우리 민족시를 쓰는데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가능하면은 우리말로 쓰는 게 안 좋나? 한자어가 우리 그 국어사전, 저도 집에 막 대사전이 몇 개 있는데, 보면은 한 70%가 한자어입니다. 우리말 단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는 우리말로 쓰자. 그런데 그 유감스럽게도 낙숙하는 이게 그 여학생 때문에 이름이 무슨 갱숙인데 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학생 때문에 이게 낙서는 거 한자가 대비했어요. 그 욕을 내가 이거 참 오게 티구나. 그렇다고 밑에 글이 오기라고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 이 말이고. 자, 그래서 동공을 청작비 환영 같은 그 시절에 이게 아름다운 그 시절이 청작비 환영 같은 그 반짝반짝한 눈동자를 생각을 하면서 동공을 아름다는 청작비 환영 같은 사랑의 미로도 그냥 그때 둘이 사랑한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내일 아침에 학교 가면 또 만났겠는데 얼굴 부끄러 봐서 붙잡고 막 부끄러 봐서 그 말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밤 새도록 자취방 여학생 자취 많이 하대요. 자취방에 가가지고 겨울에 추운 게에 발을 밑에 해놓고 발은 서로 막 발가락이 대고 이래. 그래 차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해도 그런 말 일치. 왜? 내일 아침에 공부하러 가면 또 만났긴데 그 영상금을 꼬라지 부끄러워서 붙잡고 그래서 일치에 그런 건 없었고 그래 밤새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전혀 총각이 뭐 한방에서 밤새도 있다는 함께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있거든. 미투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 사랑의 거기 이제 내 요거 글이 이제 테마가 돼가지고 살살 다듬어 징기고 그 밑에 다른 말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난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순 우리말로 찾은 겁니다. 요거는 멀리 있는 바다, 먼 바다. 근데 우리는 먼 바다 그러면 앞바다 거거든. 반대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앞바다 건데 앞바다 반대 개념은 뒷바다 이거 그러고. 그런데 이제 먼 바다가 앞바다가 되어 있거든. 요거는 난바다입니다. 난바다. 그 다음에 앞바다라고 말은 안 돼요. 든바다입니다. 든바다. 그러니까 난바다는 먼 바다고 든바다는 우리 앞바다입니다. 요거를 제가 우리말로 일부러 골라 쓴 건데 혹시 선생님들 참고를 하실만 하면 난바다가 물금 뭐냐 수평선입니다. 이게 물금입니다. 물금. 물금이 아니고 물금. 여기 이제 수평선을 한자거든. 그래서 제가 물금이라고 찾아서 쓴 겁니다. 그 물금이 이제 그렇게 되고 바라본데 영토를 잃어버린 알섬 같은 알섬 요거는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안 사는 조그마한 섬이 이 알섬입니다. 요거를 제가 골라 썼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가을 낙서로 해가지고 제 인생과 그 추억과 아득한 추억과 인생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제 지금 이 상태를 어찌게 작품을 한번 만들고자 그리움을 먹고 산다고 할 때 그리움 이게 엉거리가 져가지고 이게 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시는 저런 그리움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거예요. 오래 지나가지고 결이 삭으면은 그리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인간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본데 사랑이 그 세월이 쭉 가고 묵어가지고 결이 삭고 이러면은 그리움이 돼요. 그럼 그리움이 무엇이 되느냐? 시의 종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움이 종자가 된 제 작품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계시면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이 취직한 것처럼 여쭤본 것들 그렇게 들으셨다고 죄송하고요. 섹시에 이제 성찰적인 현안적인 것에 대해서 그때 마음을 모르셨는데 제가 지적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선생님. 시가 대표시에 근작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차례대로는 하지는 않고요. 왔다 갔다 써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쓴 시를 읽으면서
이 작품을 하나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혹시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5쪽 보면은 꽃 눈깨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제로 안 잊히는 사람이죠. 이거는 35쪽입니다. 제가 왜 이 시를 골랐냐 하면은 그 시에 보면은 스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걸 시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도 맞게 몇 개를 했는데요. 이 시 읽고 우리말에 대한 애정 마음을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쌤 꽃눈깨비를 한번 네, 쌤 시를 제가 읽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꽃눈깨비 안 잊히는 사람. 새 한 마리 울고 가네. 살을 베는 목소리네. 날마다 지키는 밤 별나게 쓸쓸한 날. 휘젓는 꽃눈깨비가 문풍지를 울리네. 몸은 좀 푸르을까? 숨이 가쁜 세상살이 어디쯤 자리 잡고 꽃 구경을 하는 걸까? 지금쯤 알고 있을까? 내가 꾸는 찾은 꿈은 우리 소리 길게 울어 몸이 달뜬 산울림, 눈설레 긴긴 세월, 생수절이 서러워라. 눈물도 꽃이 된 추억 눈물 치는 이 봄이. 이게 이제 밑에 작게 승시가 쌤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쌤 시를 쓰실 때 혹시 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시 작업을 하시는지요? 아니,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국어 사전을 옆에 안 두고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국어 소사전 하나 두고 네. 중사전 하나 두고 네. 제가 이제 바로 옆에 딱 손만 대면 꽃인데 그거 네, 있고 네. 또 뭐랄까요 유의어 사전 반의어 사전 네, 또 옆에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 놓고 또 그다음 또 뭐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대사전 또 하나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소사전에는 없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낱말들이. 그렇죠. 대사전까지 없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순 우리말 사전 또 있습니다. 네. 순 우리말 사전이 있고 우리말하고 놀자 하는 또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책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사전이 아니고 그 우리말이 쭉 나오는데 그 말의 유래 같은 게 다 나와요. 네. 그 말이 이렇게 되고 이런 말이 되어 왔다 네. 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런 사전 전부 다 곁에 두고 합니다.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은 안 봐도 되겠지만 우리는 머리 나빠서 안 보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때 찾는데 심지어는 띄어쓰기 사전도 옆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제가 찾습니다. 찾아갈수록 이건 왜 이러냐면 대강 써도 듣기인데 말라버리 꼭딱실이 그걸 썼노 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가 내 작품을 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읽을지 모르지만 내 작품을 읽어주는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조를 쓰는 사람이 우리말을 써야 되는 거고 우리 가능하면 우리말을 쓰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예의라고 생각하고 사전은 반드시 곁에 두고 합니다. 사실 그런 자세는 후배들이 저는 본받을 자세라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를 쓸 때 사진을 옆에 두지 않고 시 쓰는 분들도 계신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그걸 읽으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럴까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이게 어떤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사실 꽃눈깨비도 쓸 수는 있지만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눈설레란 말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눈보라라고 하는데 눈보라는 그냥 시각적인 거예요. 이게 눈 치는데 눈설레는 촉각적인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쌤 시등을 공부를 했는데 눈이 치는 아주 모진 바람을 살로 느끼는 걸 눈설레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말들, 녹을 친다는 말들이 편히 우리가 우리말이지만 안 쓰는 말들을 이렇게 일부러 글을 시를 쓰시면서 꼭꼭 이름 하나씩을 일부러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요? 네, 그래 제가 노력을 합니다. 네. 노력을 해도 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치고 글은 좀 시원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네. 글은 좀 시원찮은데 네.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이 미천을 다 들려는 편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다 드러내셔도 요거 절반만한 네. 쪽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저 이래 그거를 쭉 이래 네. 잘라놓고 옆에다 책상 모서리다 책꽂이도 끼워놓고 네. 좀 어려운 말들 어느 책을 읽다가 어려운 말들 네. 좀 처음 듣는 말들이 들리면 거기다 제가 기록을 합니다. 거기다 돌아서 잊어버린다고요. 네. 기록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서 그 사전을 가지고 이제 찾습니다. 네. 그 말을 네. 그 전부 찾아내면 대사전에 없는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좋은 글들 읽고 선생님들 글 읽어보면 네. 참 순수 지나간 우리말 딱 낱말들이 너무 예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병도 선생님의 사촌 동생인데 네. 이병규 교수님이라고 제가 집 교수님인데 그분의 수상집을 보면 수필집이 아니고 수사입니다. 수필 쓰는 분이 계신데 수상집을 보면은 아주 결이 고운 우리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일일이 제가 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거기다 또 옮겨 씁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놓고는 이런 집게가 있어서 그걸 딱 집어가지고 저기 이만큼 쌓입니다. 쌓이면 딱 집어가 옆에다 놔두고 그러면 어디 쓸다 보면 그때 언젠가 보면 어느 글에 여기에 적절한 말이 있던데 그 말이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 그걸 끄집어냅니다 이제. 기록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는 거 찾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질문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계신데 지금 관장님이 질문을 하나 하시다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예, 선생님께서는 우리 시조 여기에 아주 원로분이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전해드리면은 셈의 시조는 그야말로 시조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시조의 그 감성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교과서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고 특히 셈은 종장 맨 마지막에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행간이 억수로 넓거든요. 행간이 넓어지면서 독자에게 여운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그게 셈이 갖고 있는 시조의 큰 마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셈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시조 공부를 잘해서 셈처럼 이렇게 멋진 시조를 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장님 또 머리 아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야말로 한국의 시조 대가가 와 계신데 유걸 선생님 계시는데 시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들려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걸 선생님 그거 좀 이해를 해주이소. 어디 갔을 때 홍기인가 대단한 소리 시골에서 잘 시골이더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종장철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유시도 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유사하다고 봅니다. 시조나 무엇이나. 그래서 자유시도 어느 유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가서 들었는데 앞에 쭉 내려가는데 첫 줄, 둘째 줄, 3행, 4행, 5행 쭉 내려가는데 전부 있었던 이야기라. 그게 소위 말하면 사실의 진술이라. 사실의 진술만 가지고 시가 됩니까? 왜냐? 시는 창작인데 그거 하면은 사실의 진술만 조금 늘어놓으면 그건 창작이 아니죠. 창작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입니까? 그 창작을 혹시 젊은 분들이 계신 건데 창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하면 애지음이라고 합니다. 애지음, 애초에 그 처음이거든. 애지음이 창작인데 그 애지음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 돼야 애지음이 된단 말이에요. 있던 사실을 쭉 나열하면 그게
애김이 됩니까? 수필도 또 안 그러신 거예요. 문학성을 가져야 수필이 되는 거지. 그냥 있었던 일만 쫙 써도 그게 문학이 됩니까? 자기 생각을 썼다고 하면 수상이지. 수상집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즘 수필 쓰는 분들이 전부 수필집이라고 쓰더라고. 이거는 수필이 아닌데 수상 쪽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자기 상상을 해가지고 생각을 쓰는데 그건 수상이지. 있었던 일 쫙 써놓고 지 생각대로 써놓고 그런 걸 수필집이라고 문학성이라는 게 어디서 찾을게요. 그러면은 우리 시조는 뭐냐, 시나 시조나 마지막에 가서 시가 들어가야 돼. 시가. 그럼 시가 들어가는 게 뭐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만듦이 들어가야 돼. 언어를 그렇게 말을 똑같은 생각이라도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 말부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달라집니다. 가짜가 붙어야 되느냐, 주격조사 가가 붙어야 되느냐, 은이 붙어야 되느냐. 내가 보는 거하고 나는 하는 거고 달라요. 은은 이 특수조사거든. 특수조사는 이리도 붙고 저리도 붙을 수 있지만은 내가 가는 주격조사, 주격에 붙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혼동을 해서 빈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말부림이 맞느냐? 우리말에서 말부림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장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조를 잘 쓰고 시조 이론에 아주 대가들이 쓴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났습니다. 낙차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라, 낙차. 그래서 내가, 낙차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반대되는 그 뭐라 그러나? 반대는. 응? 반전이나 비약이나. 비약, 반대, 이런 반수들.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조의 종장이 반대가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생각에, 아까 이야기처럼, 낙차가 돼야 되겠나. 반대되는 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초중장하고 종장이 반대말이 되면, 그거는 이제 제목 아래 붙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작품에. 별개에 있겠지만,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낙차는 그런 뭐냐. 물이 같이 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초장, 종장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절벽이 나와요. 물이 팍 떨어져 본다. 그 폭포라 그러지, 우리는. 팍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면은 이 물이 굽이 칩니다. 휙 돌아가요. 그와 같은 것이 시조의 종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같이 쭉 자연스럽게 내려가다가도 그 초장, 중장은 거의 이야기 정도라도 괜찮아요. 그 내려가다가 적어도 시를 만들어주는데 낙차는 있어야 돼. 낙차가 어디서 찾는 종장에서 찾는. 근데 기승전결법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조의 이론가들이. 근데 기승전결법은 당시에서 온 말이지. 당나라 절구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한시 절구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기승전결법을 하는데 우리 시조서면서 기승전결법을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도 보면 평론하는 분들이 그런 말 들었습니다. 기승전결. 우리 자유시가 무슨 기승전결 해가지고 자유시 쓰나. 그건 당나라 당시 절구에 해당이다. 7원절구, 5원절구 할 때. 근데 그걸 잘못 그 사람들이 번역을 그래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승전결 썼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단 시가 되는 것은 창의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낙차가 된다는 것은 초장, 중장과 중장의 거리가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행간이 좀 멀어지는 거예요. 행간이 좀 멀어지면은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있을 거다. 그 내포성을 독자에게 몫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독자 입장에서 공부가 안 되겠나 말이에요. 졸졸졸졸 똑같은 이야기 해보고 꼬리 물고 졸졸졸졸 나와가지고 꼬리 딱 끝내면 그건 창작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보다는 낙차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미의 폭을 좀 넓혀놓고 징검다리 같으면 징검돌이 좀 멀리 놓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오늘 뭐 비밀도 비밀이다 할 수 있지만 선생님도 시를 쓸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을 두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50분간이지만 조금 해서 제가 5분 더 해도 5분 조금 더 하고, 왜냐하면 오신 분 중에서 혹시 홍진기 스님한테 이런 어떤 질문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진기 스님한테 이슈 혹은 어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거든요. 이제 곧 마쳐야 되니까 혹시 없으신가요? 자유롭게 좀 하시죠. 편안하게 질문이 없으신가요? 보통 수업 시간에 질문 제일 싫어하죠. 저기, 네. 금방 그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근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그건 뭐 시라고 수필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조물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창조물을 어떻게 끌어내는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질문이 큽니다. 그걸 이야기를 좀. 좀 너무 광범위적인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답은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건 참 좋은 질문인데 네. 제가 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옳다는 말입니다. 시의 정의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 쓰고 글을 모였는데, 시의 정의는 10사람이 10사람 다 다릅디다 보니까 다 틀려요. 근데 글을 쓰는데 만약에 시가 정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다 그런 정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시 잘 쓴 사람 한 사람만 시인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죠. 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그 생각을 우리 이런 말 합니다. 흘러가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 흘러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가 안 된다 그랬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공식은 없어요. 이런 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를 바라볼 때 시인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고, 또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뒤를 봐야 되고, 사물 대상을, 물상을 바라볼 때 앞만 보지 말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엘리어트의 그 황무지라는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4월은 잔인한다라 그랬거든. 선생님 말씀대로 잔인한다는데 우리는 볼 때 5월의 여왕 메이킨사고 5월의 여왕 4월은 너 라일락이 부는데 엘리엇은 반대로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본 게 아니고 물상 대상이 생각하는 그걸 본 겁니다. 라일락은 피고 싶어도 지가 피려고 핀 게 아니죠. 우리는 핀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찬양을 한다고 향기가 좋고 한데 엘리엇은 그리 안 봤어요. 잔인하다 했다. 다른 쪽을 본 겁니다. 라일락 꽃나무의 뿌리를 본 거지. 그러니까 뿌리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말이야. 그 4월이 말이야 고마 비가 와가지고 말이야 따뜻하니 배치 나고 해가지고 사람을 따사가지고 고마 꽃을 피고 잎을 피게 하는데 또 나중에 여름 되면 뭐 바람이 불고 뭐 이파리 또 두드리 받아피고 또 가을 되면 추워가지고 또 얼어가 또 겨울 되면 또 지기 핀다. 그러니까 라일락은 그게 싫은 기라. 라일락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참 꽃이 피고 좋은데 그렇게 뒤비 놓고 보고 그러니까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보고 옆만 보지 말고 좌우로 보고 위만 보지 말고 아래도 보고 그래서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해보고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왜 유명하냐요. 라일락 뿌리의 말도 지금 그냥 속삭이는 말도 다 드러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가 창조가 되는데 그걸 앞만 보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선생님 이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물상 대상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봐라. 그러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제 저게 언덕에 장미꽃이 막 만발해가 피어있다. 올해 장미 멋집니다. 그러면 청년이 두 사람이 저 겨울가 피는 장미꽃을 바라보고 야, 한 사람일 거랍니다. 야, 참 계절이 좋네. 장미가 피고 만발하고 아름답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청년이 보면 야,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그 구정물 같은 똥물 같은데 그 흘러내려가는 그거를 보고 장미꽃에게 그 똥물 구정물로 먹여가지고 저 꽃을 피운다. 세상은 참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기적 인간은 저립니다. 두 사람이 다르게 본 거예요. 똑같은 물상을 보고 그게 말하는 시를 쓰는 사람 같으면 짝꿍 소설가 작가가 다르게 보 각자 다르.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다른 거다. 긍정적으로 보는 관이 있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관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다 보네. 그래서 항상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고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보고 안 보이는 쪽을 보아라.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또 시간을 잠깐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또 그 다음 우리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혹시 홍지선생님도 궁금하시면 그 다음 또 자리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짧게 1분 동안 마지막 말씀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분을 써도 될까요? 지금 과장님 3분도 된다면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 마지막 이 말은 혹시나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다 못하신 걸로 생각이고요. 시간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제 해당이 그 관계가 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 말을 했다면 골라서 한다고 예의를 지킨다고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메모를 엄청 해오셨어요. 엄청나게 해가왔는데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면 이거는 그만 이제 애기 낳았다가 내가 우리 아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써가지고 시집을 한번 내고 어느 날 미당 서정규 선생님, 우리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그 말씀을 내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싶어요. 선생님이 그 건강이 안 좋으시고 편찮으셔가지고 저 진주에 오셨더라. 강기근 교수가 그때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래 내가 가서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는 걸 보고 다 여러분들 일어서게 그 경남의 명사들 그 다 모였더라고. 그 시대 미당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 그 구석자리에 살을 낀게 앉으니까 이건 죽을 시리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게 내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뭐고 말이야. 선생님이 시 쓰기였고 뭐 얘네 소설 쓰기입니다. 그래서 딱 뺏기고 이래 이제 안 했거든. 안 했다가 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어. 그 선생님을 그래가 했는데 그때 선생님에게 제가 선생님 다른 사람 다 보내보거나 근데 일을 썼다 이거 내가 금방 들어오자마자 더 가르친 게 나온 게 자네 일이 오겠거든. 그래 옆에 앉아라. 옆에 앉아라. 맥주를 프런트에다 전화를 연락을 우리가 맥주를 가보라고. 그 아빠도 몸이 안 좋아서 술 못 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 술 못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왜 자네를 만났는데 한잔 해야지. 그 말이 눈물이 나는 거야.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맥주를 몇 배 갖다 놓고 자신데 내가 그때 돈으로 월급 한 달 월급 돈 가까이 되는 돈을 한 달을 3부 이자로 해가지고 통영서 진주를 빨간 버스 타고 갔어요. 그래 그놈을 내놓으려고 그런데 그때 황선아 선생님이 또 같이 앉아있었어. 황선아 선생님 안 계시시면 그때 내가 보면 그걸 들이시킨데 내일 용체로 쓰시라고. 선생님이 계신 게 이게 또 부끄러워하고 또 못 내놓고 있는 기라. 응급실 주명했다가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내가 없을 걸세. 난 자신이 일찍일라 오면 되겠다 싶고 왔는데 오니까 벌써 가시더라고. 앞날 장호 선생이 내 누울 자리가 여기 저 하동을 저쪽으로 가면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돌아보고 갈긴 했거든. 그 길로 돌아보고 올라가신 것이 저하고 그냥 얼굴을 대하는 마지막이 됩니다. 가슴이 아픈데 그 선생님 말씀이 뭐냐.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발부리에 채이는 돌멩이에게도 사랑을 쏟아. 나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발부리에 채이는 돌멩이에게도 사랑을 쏟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성질 들어본 게네 미워한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말을 잊어본 적이 없어. 사랑을 쏟아. 발부리에 채이는 돌멩이에도 사랑을 쏟아라 했는데 내가 사람을 미워해가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도 그게 참안 고치고 성질 들어볼 때는 타고난 건 참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연에게 문을 열면은, 자연이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고, 내 가슴을 자연이 열어주면은 네. 시가 보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